현대차와 기아가 지난해 미국에 낸 관세는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5%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되돌릴 경우 이 부담은 최대 11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반복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관세 인상 여부를 떠나 기업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상시화된 불확실성입니다. 관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도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변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시나리오로 만들어갖고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당장 열흘 뒤에는 미국이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정산도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낸 관세를 미국 당국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상호 관세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산이 끝난 뒤 위법 판결이 난다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절차가 꽤 복잡해집니다. 정산 이전이라면 정정신고로 비교적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는 미 관세청의 이의 제기와 불복 시 국제무역법원 제소까지 가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먼저는 관세 환급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정산 시점을 좀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관리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역 합의가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관세 불확실성에 기업들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1급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SNS에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해 경고성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1급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며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교통 등 인프라 정리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각났다며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대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앞서 SNS로 더 직접적인 부동산 메시지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라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거라고 적었습니다. 실거주용이 아닌 초기 목적으로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등을 사들이는 데 대해 경고장을 날린 걸로 해석됩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가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61%로 잘못한 조치라는 2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통틀어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을 거란 평가가 47%, 없을 것 같다는 평가가 44%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 방침에 여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오간 돈이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창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창원지법 형사사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받은 8,07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공천 대가이거나 정치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의 다수결로 결정됐고, 김 전 의원은 여성으로서 우월한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공천위원에게 공천을 부탁한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두 사람의 공천을 위해서 노력한 증거도 없다며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명태균 씨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에 명 씨는 가짜뉴스 피해를 심하게 봤다며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전 의원은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가짜 공익 제보자라며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법원에서 YTN 최상환입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경찰이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나섰군요.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 달째 이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김 전 시의원이 측근이나 가족기업 직원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엔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 혐의만 포함됐고, 쪼개기 후원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배경은 뭡니까? 네, 피의자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는 있지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등 혐의가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강 의원이 먼저 제안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 지시로 차에 쇼핑백을 실었으며 1억 원은 전세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교차 분석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영장 심사까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강선우 의원은 언급하신 대로 현역 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하면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이 제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후 구속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선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 앞선 출석 때도 관련 취재 질문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전 시의원의 경우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일반인이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곧바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유명 연예인은 물론 유명 셰프 운동선수, 인플루언서 등 일부 유명인들이 과거 네이버 지식인의 익명으로 남겼던 답변 기록이 노출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4.15 후 일부 유명인의 네이버 프로필 사이트란에 지식인 버튼이 추가되며 익명 답변 이력을 열람할 수 있도록 노출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우, 개그맨, 유명 셰프, 인플루언서 등의 지식인 답변 기록 캡처가 잇따라 올라오며 밤사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버튼은 프로필에서 보이지 않도록 수정됐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인물의 이력이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원상 복구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인물 정보가 본인 참여로 등록된 경우 프로필에 지식인이 연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돌처럼 데뷔 초기부터 소속사가 프로필을 관리하는 경우보다는 무명 시절이 길었던 배우, 아나운서, 셰프 등 개인 활동을 시작했던 인물들의 기록이 노출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들의 답변이 10년 전 기록까지 파묘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답변들이 익명임에도 훈훈하고 소소한 내용이 많아 생각보다 별거 없다. 결론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하다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 답변이 드러나며 신선한 인간미를 느꼈다는 의견과 함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스모그 영향이 더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80 안팎까지 치솟은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강동구 지역은 이미 86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고 또 경기 선단동 지역은 오전에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나쁨 수준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밤까지 일부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유지될 수 있어서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또 어린이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종일 나쁨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초미세먼지는 그리 오래가지 않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유입되는 강한 한기 때문인데 내일 새벽이나 아침 사이에는 찬바람에 수도권부터 초미세먼지가 점차 해소되겠고 그 밖의 지방도 대기질이 점차 평소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부터 사흘 정도 서울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고 체감온도도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늘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충남 북부 지방에 한파특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8도, 또 주말과 휴일 사이에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휴일까지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이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는 최고 7에서 8cm에 달하는 눈이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발령 중인 이 동해안 지역은 산맥을 넘은 건조한 돌풍이 가세하면서 당분간 산불 등 화재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추위가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림 주변에서의 소각이나 또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등산객들은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